정말 회사의 모든 걸 바쳐서 일하고 심지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짐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떻게 한때 소중했던 직원을 아주 체계적으로 밀어내는지 그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과정에 대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 회사의 최고 영업사원이 퇴사하면서 남긴 말이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너무 잘해서 버려질 수가 있죠? 내 성공이 회사에 부담이 됐다니.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회사의 에이스, 그야말로 스타 플레이어가 하루아침에 그냥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처럼 심지어 버려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과정의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박준혁 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무려 12년 차 베테랑이고요. 혼자서 회사 매출의 30%를 책임지던 말 그대로 핵심 인재였죠. 회사는 그를 늘 우리의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산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곧 이 단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되실 테니까요. 네, 오늘은 자산인데 내일은 부채가 된다. 참 씁쓸하죠? 한때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칭찬받던 직원이 어떻게 회사의 골칫거리, 그러니까 관리해야 할 비용으로 확 바뀌어버리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회사가 마음을 정하면요. 그냥 나가주세요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6가지 경고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 갑자기 회사에서 지식경영이니 업무 표준화니 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당신 머릿속에만 있던 그 귀한 노하우 있잖아요? 그걸 싹 꺼내서 누구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매뉴얼로 만들려는 속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준혁 씨가 딱 이 케이스였어요. 조직의 지식자산화라는 너무나 멋진 명분 아래 12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가며 쌓아온 자기만의 비법을 100페이지짜리 매뉴얼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다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자신을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기가 막혀요. 멘토링, 후배 양성.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당신을 대체할, 심지어 당신보다 몸값이 싼 인력을 당신 손으로 직접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박준혁 씨, 자기가 만든 그 매뉴얼로 신입 3명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후배들이 쑥쑥 크는 걸 보면서 뿌듯해했겠죠? 하지만 회사의 계산기는 전혀 다른 걸 두드리고 있었어요. 보세요. 신입 3명 연봉을 다 합쳐도 박준혁 씨 1명 연봉보다 쌌거든요. 그리고 딱 6개월 만에 회사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말하자면 가성비 좋은 대체제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신호. 이제 슬슬 당신의 핵심 업무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숫자로 딱딱 성과가 증명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과 측정이 아주 애매한 무슨 신사업 TF나 전략기획팀 같은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면 꼭 승진 같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맡은 것 같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빼앗아 버리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그냥 뇌피셜이 아니에요. 한 연구를 보니까 이렇게 애매한 역할로 옮겨진 다음에 낮은 성과 평가까지 받았다? 그러면 6개월 안에 퇴사 압박을 받을 확률이 무려 92%에 달한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아주 잘 짜인 각본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신호는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업무 효율화라는 거, 이거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이 명분 아래 예전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었던 그 고유한 기술이나 업무를 그냥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데이터 전문가 정수진 씨 이야기가 딱 이거예요.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고 막 치켜 세워줬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을 대체할 그 사용자 친화적인 새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정수진 씨 본인이었어요. 시스템이 딱 완성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고유 업무 80%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자, 다섯 번째 신호.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신호일 수 있어요. 당신이 너무 잘하는 게, 너무 뛰어난 게
오히려 조직에는 리스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한테 조직 전체가 너무 의존하는 그 구조 자체를 회사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회사의 그 냉정한 계산법이 딱 보입니다. 자, 김현우 씨. 1억 5천억의 비용으로 목표의 150% 성과를 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비용을 5천만 원만 더 써서 주니어 5명을 고용하면 400% 성과를 낼 수 있네. 게다가 저 스타 한 명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 리스크보다는 이게 훨씬 안전한 투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원본 하나가 복제품 여러 개의 총합에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바로 나이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혁신, 젊은 에너지, 수평적 문화 같은 단어들을 막 띄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긴장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높은 연봉을 받는 고연차 직원들을 향한 암묵적인 구조조정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나이가 부채로 취급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추방실이라는 건데요. 15년 차 이영미 부장님 케이스를 보면 아무 일도 안 주는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냥 몇 달 동안 방치해버린 거예요.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일을 안 줘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스스로 지쳐서 나가게 만드는 정말 잔인한 방법이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조직의 평균 연령보다 10살 이상 많은 직원의 이직률이 다른 직원들보다 무려 3.2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나갔겠지가 아니라 나이가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6가지 신호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사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정해진 각본, 바로 조직의 플레이북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5단계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당신의 노하우를 쏙 빼내고. 둘째, 당신보다 싼 대체자를 구하고. 셋째, 당신의 역할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힘을 빼고. 넷째, 그걸 근거로 평가를 낮게 주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여긴 내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 흐름 정말 무섭지 않나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묘한 조직의 플레이북에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적의 전략을 알았으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커리어 플레이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회사는 가족이다? 이런 맹목적인 충성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에 내 경력의 주도권은 내가 쥔다 라는 방어적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해요. 수동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커리어를 능동적으로 경영하는 CEO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플랜 B를 가지세요. 둘째,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한 거래 상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지식을 공유하는 건 좋지만 나만의 핵심 경쟁력은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해요. 넷째, 회사 밖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언제든 옮겨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경고 신호들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회사는요, 언제나 조직의 생존과 이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경력과 미래라는 소중한 이익을 위해 과연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 페이지일 겁니다.